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남동 관저 현장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4대 입법과제, 개혁과제 충실히 해내겠다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 정작 언론이 주목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은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 전원이긴 한데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이 외부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지적하면 다 제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다 이 대통령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뭐 진정성 가지고 좀 일을 했는데 총선 결과는 아쉽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당시 참석했던 당선인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걸 보면서 참 호탕한 분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당선인들의 소감도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김대현 평론가님 민심도 호탕하게 느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호탕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를테면 국민 모두가 호탕함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특정한 어떤 소수 아니면 특정한 지인, 주변인 뭐 이 정도가 호탕하게 느꼈기 때문에 모두가 호탕하게 느낄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화는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류의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호탕하게 느껴지기를 바란다,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주기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비춰진다는 것 보여진다는 것은 일종의 이미지 정치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에 약간 저해 왔던 방식의 정치도 이젠 하고 있구나. 뭐 이건 약간 긍부정의 어떤 그 효과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정치는 말이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늘 A의 아젠다에 대해서 B나 C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고 일정 정도를 양보하거나 내줌으로써 결국 궁극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인데 근데 이제 흔히 이런 거는 이제 정치 함정이라고 하는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최악의 결과를 낳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흔히 말해서 정치 함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또 정치라 함은 선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 결과 아니면 좋은 결과를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타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가장 주요한 어떤 뭐랄까 골자 중에 하나가 바로 만들어낸다.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고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을 인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작지만 변화의 의지가 좀 읽히고 있는 대목. 그리고 개혁에 대한 방점을 찍는 것. 사실은 이 부분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볼 때 지금 이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뭐 어떤 유화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 의지를 어느 정도 불태워서 궁극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정치인으로 남겠다, 대통령으로 남겠다 하는 것도 저는 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은 뭐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의 변화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일 건데 저도 뭐 관저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관저 정치라는 게 어떤 맹점이 있냐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간다. 대통령에게 초청된 극소수만 간다. 이것은 이미지적으로 변환하면 특권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관저에서 자당 소속의 극소수만을 데리고 뭔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할 부분만 일부만 흘려준다. 이런 거는 자칫 좋은 의도지만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건 꼭 짚고 싶었는데 오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말하라 라고 했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사과 드립니다가 아니라 사과를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정확히 워딩이. 근데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말지에 대한 갈등 혹은
내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는 갈등, 이 부분이 아주 미진하게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여전히 저는 대통령이 좀 더 과감하게 국민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분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 말의 변화도 좋고 행동의 변화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어제 만찬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인사를 하기 위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는 같이 하지 않았는데 당선인들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 언제든지 전화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나중에 이제 당선인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 하니까 사진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계속 공개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뭐 지금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부인으로서 도와달라는 말은 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전화 달라. 이거는 아다르고 어달라요. 우리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친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뭐 국회의원들하고 친교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화 달라고 그랬을 때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려운 부탁인데 해결해 줄 수 있다거나, 또는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에게, 장관에게 해결해 주거나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정치에 개입하는 겁니다. 행정에 개입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인사치레로, 예, 그러니까 전화 달라 뭐 이렇게 많이 칠 수도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나 예. 친교를 위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과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캠프가 구성될 때부터 캠프의 구성,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외국 방문 시의 각종 논란,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가 끼어서 논란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 특검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저께 오늘 나온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보를 자제하고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응답이 60%가 넘어요. 자숙하라라고 하는 게. 이 얘기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논란도 논란이지만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대한 응답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좀 더 자숙하고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본인이 언제든지 전화 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거 조용한 내조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아직도 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김건희 여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제 공개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 가장 공을 들였던 어떤 장면은 보스턴으로 우리의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것을 가지고 오는 이 행사가 초점을 맞춰진 겁니다. 사실 그 전에는 캄보디아에서 온 정상과의 어떤 짤막한 만남으로 일부를 공개하면서 약간의 간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냥 국민을 가감없이 접촉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은 이 보스턴 사리구를 반환하고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 터에서 그 어떤 공개 행사를 하는 곳에 등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그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고 하는 대표가 이제 해문인데, 전직 그 조계종 스님이죠.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만. 자, 그런데 그분이 20여 년 동안 이 보스턴 사리구 반환을 위해서 보스턴과 한국을 오간 그 여정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 행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위한 어떤 포맷을 짜고 포장을 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그 사리를 가지고 반환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지난 20년 동안의 궤적을 그려왔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물론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돋보이게 만드는 순간 이 일을 실제적으로 묵묵하게 물밑에서 해왔던 사람들이 가려지게 되는데, 정치를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물론 제가 PC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치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공과를 분명하게 따지는 거라고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 일에 그동안에 묵묵히 정말 자기의 본업을 다 내던지면서 그 어떤 사안을 추진해왔던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저는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문화부라든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사를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여사가
이 일을 실질적으로 묵묵히 해왔던 사람들을 드러내면서 도드러내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빛날 수 있다는 점까지도 감안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말씀은 이제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이 좀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긴 그러니까 합니다. 여사만을 위한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일의 어떤 진정성, 가치,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와 어떤 뭐 이런 어우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여사만을 위한 행사로 기획됐다는 느낌으로 과도하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